김수환 변호사입니다. 뭐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건 뭐 이혼도 이혼이겠지만 향후에 얼마를 내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돈 문제니까 사실 그런 경우에 근데 이제 뭐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를 못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게 가장 막막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뭐 소송 중에 다 숨겨버리고 뭐 그러면은 뭐 이건 못 찾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고 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모르겠다 또는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겠다. 은닉하면 어떡하느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그냥 재산 은닉하고 이러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금괴를 가지고 계시다거나 물론 아니면 뭐 현찰로 금고에 있는 돈을 어디다 갖다 묻었다. 뭐 그러면 그거를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예, 뭐 그거 무슨 뭐 어디 뭐 CCTV 영상을 가지고 계시다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그런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걸로는 뭐 사실 불가능하고 근데 이제 요즘 뭐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집에 그렇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도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계좌나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결국에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뭐 보통은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 예금이 있을 거고, 그죠? 뭐 부동산도 있을 거고, 뭐 주식, 뭐 그리고 보험, 뭐 보험금도 이제 해지환급금 이런 게 꽤 되니까 한번 그 정도로 이렇게 살펴보자면은 이제 이혼 소송을 신청을 했어요. 네, 신청을 했는데 이제 배우자 재산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도 사실 적어야 돼요. 뭐 청구 취지의 재산 분할을 적어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대충 적습니다. 그냥 1억 정도로 적고요. 법원에서 이제 그럼 뭐 재산 분할 청구를 했으니 입증을 해라. 모르잖아요. 뭐 내가 파악을 할 게 다가 아닐 수도 있고 나 몰래 뭐 꼬불쳐놓은 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깜깜이로 막 법원에 이제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이나 이런 거 뭐 사실조회를 통해서 그냥 시중은행 막 뭐 10개씩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냥 깔끔하게 첫 기일에 나가가지고 이제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데 재산 명시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 그냥 구두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기일에 나가가지고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은 판사님이 재산 명시 명령이라는 거를 쌍방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도 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재산 명시 명령을 내려주시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안내문이 딱 나오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요. 디렉션이 한 2장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금정보통합관리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조회가 되는 화면을 출력해서 내라 디렉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뭐 LH 그 사이트에 가서 뭐 조회하는 게 있어요. 서비스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들이 쫙 나오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탁결제원에서 그런 주식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또 자기 주식 계좌들이 쫙 나와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뭐 보험 가입 내역 조회 서비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원에서 하는 디렉션에 따라서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만약에 불성실하게 하면은 실제로 법원에서 다시 작성해서 내라 이런 이제 계속해서 보정이 나오고 계속 응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뭐 과태료 뭐 1,0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보통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내면 다시 취소해주고 합니다. 그건. 자 그런데 이제 뭐 계좌 까봤더니 다 뭐 빵원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잔고 빵원 뭐 그러면 얘가 진짜 돈이 없구나.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왜냐면은 당연히 이혼 소송 끝나고 돈을 다 빼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거는 이제 그 재산 명시 명령에 의해서 이제 양쪽이 제출하는 건 현재의 재산 상태를 이제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는 거고 이 시점 전에 뭔가 빼돌린 게 있다거나 뭐 예금 같은 경우는 뭐 출금을 했을 수도 있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했을 수도 있겠죠. 해지를 해서 해지환급금을 그 소송 제기되자마자 뭐 뺐을 수도 있고 부동산이야 뭐 어차피 등기부 대부분 다 나오는 거니까 언제 팔았고 언제 이런 거는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예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계좌가 파악이 됐을 거예요. 뭐 제가 한번 여기 이 명의로 있는 계좌가 5개 계좌 정도 된다. 그러면은 최근 몇 년간 몇 년 왜 그렇게 하냐면은 사실 소송 제기하고 빼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혼을 하게 되는 거는 또 다 많이 쌓인 어떤 그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미리미리 빼돌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 한 3, 4년 정도 요즘은 3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정도의 그 입출금 내역을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은 그럼 그 해당 금융
기관에서 회신을 해줍니다. 그 해당 계좌에서 3년간의 입출금 내역이 전부 다 나와요. 그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면 좀 짜잘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큰 돈이 나갔는데 뭔가 그 증빙이 불분명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소명하라고 하고 일단 빼돌린 돈들을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내가 보유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법원 행정처의 사실조회를 통해서 그것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의 사실조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투스텝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쫙 그렇게 재산 명시 명령을 통해서 각자 이제 목록을 정해놓고 현재 재산 상태를 파악을 하면 페이즈 2로서 현재 갖고 있는 것들에서 이게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아는 거를 예금은 아까 말씀드린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손해보험협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회사가 있잖아요. 뭐 미래에셋, 뭐 대신증권, 뭐 이런 이제 각자 그 계좌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을 거니까 이제 법원에 사실조회 그 서를 보내면 거기서 또 회신을 해줘요. 뭐 거래를 어떻게 했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파악이 가능하고, 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그 해당 보험사, 그러니까 이제 뭐 메리츠, 뭐 롯데 이런 보험사에 또 사실조회를 보내면 거기서 그 변동 내역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또 해지 환급금이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어느 시점에 그런 것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빼돌린 재산들도 어느 정도 다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나 여기 다 나오기 때문에 실거래가나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 부동산도 조회를 해가지고 그 매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현금으로 들고 있던 거를 어디다가 빼돌린 거 외에는 현물을 막 무슨 뭐 엄청 비싼 오디오를 어디다 갖다 뭐 창고에다 넣어놨다 뭐 이런 거 외에는 거의 한 8, 90%는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를 뭐 몰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닉한 거를 내가 미리 좀 파악을 해놓고 뭐 이 사람을 구슬려 가지고 뭐 얘기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혼 소송 하실 때는 가볍게 일단 뭐 가압류 정도는 이제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정도는 해놓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제 또 뭐 어쨌든 그걸로 좀 확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예금이나 이런 거는 가압류를 하면 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짜리 뭐 예금을 내가 예금 채권을 가압류를 하면은 2천만 원을 내가 그 공탁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 2천만 원은 결국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다 묶여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보다는 부동산 같은 거 있으면 가압류를 하고 어차피 뭐 이 그 다른 재산들은 다 이제 추적이 가능하니까. 예. 물론 야 내가 이혼당해서 뺏길 바에야 물 쓰듯이 다 쓰겠다 이러고 이제 뭐 돈을 다 써버리면 어쩔 수 없겠죠. 그냥 그 판결에 이렇게 뭐 분할로 남아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나중에 돈이 생기면 내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 분할을 못 안 되겠죠. 예, 그렇지만 뭐 또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 이 은닉 재산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